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6일 정오입니다.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지금 약 200개 지역이 탈레반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판을 보면은 정부가 한 76개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탈레반이 212개소를 장악하고 있고 서로 분쟁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이 주도권을 다투는 지역이 119개 지역, 이렇게 해서 점점 탈레반 쪽으로 넘어가는 면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불 같은 큰 도시를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서 며칠 전에 아주 끔찍한 동영상이 CNN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경지대 가까운 아프간 지역인데, 여기서 아프간 특수부대, 아주 정예 특수부대 소속 이 병사들 한 20여 명이 항복을 했습니다. 손 들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손 들고 나오는 장면인데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들을 포로로 잡았어야 할 탈레반이 일제 사격을 해가지고 20여 명을 현장에서 사살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중에는 쏘지 마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말리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왜 쏘느냐고, 말리는 걸 불구하고 아주 기총소사하듯이 마구잡이로 쏘고, 그 다음 장면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시신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CNN이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부대장은 32살의 아지미 소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엘리트예요. 지금 아프간에 약 11,000명 규모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대부분이 미군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 아짐이라는 사람도 약 2년 동안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또 미국 여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공중 지원을 오지 않았다. 탱크를 몰고 그 마을로 들어왔어요. 탱크를 몰고 왔는데 나중에 무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아프간 공군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품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참하게 사살되는 것. 그러나 탈레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죠. 탈레반이 접수한 지역에서는 그 즉시 여성들의 학교 등교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혼자서 시장에 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남편이 같이 가야 합니다. 완전히 옛날 1990년대 탈레반이 아프간을 한 5년 동안 지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한미군이 빠진 뒤에 대한민국 국군도 인민군한테 이렇게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악몽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안보에 관한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김일성의 악령에 의해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드디어 서울경찰청까지 넘어갔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이 접수되듯이 정신세계에서는 김일성의 악령에 의해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서울경찰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주사파 운동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국가의 영혼이 지금 김일성 세력에 의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가장 존경한다고 했으니까 청와대가 김일성 망령이 아니라 악령에 의해서 접수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영복이가 쓴 글씨, 그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그림을 청와대에 붙여놓고 그 김일성의 손녀 김여정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 김여정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상가로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 원훈석 글씨체도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그러면 신영복이가 가지고 있는 김일성주의 사상이 그 글씨에 들어가 있고 그게 국정원의 정신, 영혼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게 과민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복이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서울경찰청으로 넘어왔어요. 서울경찰청의 비전표가 가장 안전한 수도 치안, 존경과 사랑받는 서울경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영복 글씨체랍니다. 신영복 글씨체. 신영복 글씨체가 서울경찰청의 모토가 되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임 장하연 전 청장 시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장하연 전 청장이 이런 신영복 글씨체를 선택하도록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면서 경찰대 5개인 장 전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과 호흡을 맞췄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영복 전 교수는 1988년 사상 전향서를 쓰고 출소한 뒤에도 난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신영복 씨는 북한 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인 통역당의 주요 간부로서 연루되어 가지고 징역 20년 살고 나왔어요. 여기서 사상 전향을 안 했다는 것은 김일성주의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죠. 그런 사람을 청와대, 민주당, 국정원, 서울경찰청이 그 글씨체에 담겨진 김일성 사상을 이어받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 원훈석이라든지 표는 그 조직의 정신과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이 지금 점거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김일성 악령에 의해서, 김일성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 지휘부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게 결국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주의자들이 오매불망 소원하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이 철수되었을 때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인민군 앞에서 사살당하는 그런 악몽을 꾼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관심하죠. 특히 야당이 이걸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주제로 삼아야 할 야당이 이 이념 문제, 사상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찔러보면서 반응을 보다가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걸 그어버려요. 최근에 이재명 씨의 그 반역적 역사관에 대해서도 한번 비판하고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만한 용기가 없고 이론 무장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번 선거는 김일성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거기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세력이 이념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색깔론이냐 하면서 받아쳐놓고는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외교를 합니다. 철저하게 이념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합니다.
민노총 8,000명 시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애국 세력의 8.15 집회에 대해서는 테러로 규정을 해가지고 사람 잡아 가두고 하는 게 바로 김일성주의적 사고의 정책 집행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왜 김일성이냐 대한민국이냐 선택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야권 대통령 후보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을 피하고 지역적인 걸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 그렇게 해서 이겨보았자 결국 이명박 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제관리 2008년 금융위기 관리 잘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도 안정적으로 했어요. 마지막에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를 망친 것 빼고는. 그런데 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무는 종북 반역 세력을 일소하라고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고 국회도 거의 3분의 2 의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난동에 겁을 먹고 정면 대결을 피한 그 결과가 감옥행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대한민국이 처한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고 한다면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점거되고 있는 아프간, 언젠가는 북한 노동당 인민군에 의해서 접수될 대한민국,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서로 연결시켜 보는 그런 사고의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